바이오 분야 핫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 비 시간입니다. 예, 바이오 길라잡이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이 징검다리 휴일이 5월 네. 첫째 주부터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행 가시는 것 같아요. 이 황금 연휴에 참 여행을 떠나는 건 어떤 직장인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. 예, 특히 이제 연인이랑 같이 떠난다면은 좋은 기억으로 남겠죠. 그렇겠네요. 근데 만약에 이 연인이랑 헤어진다면 어떨까요? 끔찍한데요, 생각보다. 한번 화면 보실까요? 네. Here at Lacuna, we have a safe technique for the focused erasure of troubling memories. Is there any risk of brain damage? Technically, the procedure is brain damage, but it's on a par with a night of heavy drinking. Nothing you'll miss. I'm in my head already, Harley. That baby's history. 네, 영화 이터널 선샤인의 한 장면이었는데 영화를 보면 이 연인이 헤어지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주인공들이 헤어진 연인에 대한 아픈 기억을 지우려고 하는데 그렇죠.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실제로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? 이 뇌를 보통 우리가 소우주라고 하는데요. 네. 이 뇌는 한 86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예, 이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특정 기억이랑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신경세포를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다면 기억 조작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. 근데 최근에 이제 빛을 이용해서 이 신경세포를 조절하는 기술이 나와서 이 기억 조작에 좀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예, 기억 조작. 글쎄요, 정말 가슴 아픈 기억이라면은 좀 조작을 통해서 없애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가끔 했었는데 최근에 생쥐 관련된 실험을 취재하고 오셨잖아요. 네. 이 생쥐는 일단 먼저 이 여러 갈래의 길에서 이 먹이가 있는 방을 찾아가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. 예, 이제 그 이후에 이 먹이가 있는 방을 기억하고 있는 이 어떤 생쥐의 그 특정 신경세포를 파란색 빛에 반응하도록 만들었습니다. 예, 그 뒤에 이제 생쥐의 이 머릿속에 파란색 빛을 쪼여주니까 생쥐는 그 기억이 떠올라서 먹이가 있는 방을 찾아갔더라는 내용입니다. 어허. 이 추가 실험도 했는데요. 이 실험이 더 흥미로운 내용인데 네. 이번에는 이 생쥐를 인위적으로 먹이가 없는 방에 가게 했습니다. 그런데 그 먹이가 없는 방에서 이 생쥐에게 다시 파란색 빛을 쪼여주니까 이 생쥐가 마치 먹이가 있는 방에서처럼 행동을 했더라는 거죠. 아하. 네. 첫 번째 실험은 그래도 이해가 좀 되는데 두 번째 실험은 먹이도 없는 방에서 먹이를 찾았다는 거잖아요. 이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 걸까요? 이 생쥐는 먹이가 있는 방에 대한 기억을 이 파란색 빛을 쪼여주면은 떠올리도록 조작을 했었잖아요, 네. 처음에. 그러니까 이 기억이 떠올라서 먹이가 없는 데에서도 마치 먹이가 있는 것처럼 이 생쥐의 기억이 조작이 된 거죠. 아하. 이 전문가 설명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. 먹을 것이 있을 때 그 빛을 쪼여주면 이 생쥐가 이 빛이 있는 상태에서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면 빛이 있는 상태에서는 먹을 것이 있다라는 기억이 형성이 되거든요. 그런데 먹을 것이 실제로 없더라도 빛을 쬐어주기만 하면 생쥐가 이 방에는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쥐가 착각을 하고 먹을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. 어쨌든 생쥐의 기억을 이 연구원들이 조작을 한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야,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? 이 빛을 이용해서 이 예. 신경세포를 조작하는 기술을 광유전학 기술이라고 하는데요. 이 녹조라는 생명체는 이 빛에 반응하는 특별한 유전자가 있습니다. 네. 이 빛에 반응하는 유전자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신경세포에 일단 먼저 주입을 하고요. 네. 이 생쥐의 머리에 광섬유를 연결해서 이 광섬유를 통해서 빛을 그 신경세포에 직접 쪼여주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유전자가 빛에 반응하는 유전자니까 반응을 하게 되겠죠.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니까 신경세포가 활성화가 되는 원리입니다. 그러니까 이 파란색 빛이 먹이가 있다라고 그 가정한 그 기억에 대한 신경세포를 껐다가 켰다 그렇죠.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화면 봤을 때는 그 생쥐 머리에 파란색 빛이 나는 선 같은 게 이렇게 연결이 네. 돼 있었거든요. 그걸 이제 요즘에는- 광섬유라고 하거든요. 그게 광섬유라고 하는군요. 근데 이 광섬유를 이용하지 않고도 그런 신경세포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하던데요. 네, 이 생쥐는 네. 광섬유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도 이제 머릿속에서 파란색 빛이 반짝이는데요. 네. 이 초소형 LED를 이 머릿속에 이식한 뒤 무선 통신으로 LED를 킨 겁니다. 아,
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이제 어떤 색깔의 빛을 켜느냐에 따라서 뭐 선호하는 감정이나 이 싫어하는 감정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. 예. 근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 파란색 빛을 쪼여주면 좋은 감정과 관련한 신경세포가 활성이 돼서 지금 생쥐가 얌전하게 있는 거고요. 네. 예, 예. 지금 이제 녹색빛으로 빛이 바뀌었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이 싫어하는 감정과 관련한 신경세포가 작동을 해서 이 생쥐가 이제 우리를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. 아하. 이게 그러네요. 진짜 파란색을 쪼여줬을 때는 가만히 평안하게 있는 모습이었는데 초록색을 이렇게 비추니까 갑자기 막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로 뭐 기억 조작도 하고요. 감정까지 조작을 했는데 만약에 이걸 이용한다면은 우리가 뇌 건강 뭐 질환의 치료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뇌는 우리가 뭐 심장이나 폐와 달리 굉장히 복잡한 장기인데요. 예. 근데 그 이유가 신경세포가 이제 수백억 개가 서로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광유전학 기술의 특징은 그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규명하기 어려웠던 뇌의 어떤 현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데 이걸 응용할 수 있다는 거죠. 전문가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파킨슨氏병에 특히 이제 현재 메탈 일렉트로드를 깊게 집어넣어가지고 그 스티뮬레이션을 자극을 어느 특정 부위를 하면은 이제 이게 그 모터 심텀이 해결이 되고 풀리고 그러면서 잘 걷게 되고 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거의 이제 문제는 메탈 일렉트로드이기 때문에 그 브레인 지역에 있는 여러 세포를 한꺼번에 무작위로 이렇게 자극을 하게 됩니다. 근데 그때 aptogenetics를 그 광유전학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세포만 아주 특기적으로 이제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스페시픽하고 훨씬 더 정교하게 우리가 자극을 할 수 있고. 네, 광유전학을 이용하면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. 언젠가는 이제 퇴행성 뇌질환을 완전 정복할 수 있는 날도 머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. 그럼 실제로 이렇게 치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기 언제쯤 가능할까요? 지금 이제 생쥐 실험 단계인데 네. 대부분 이제 과학계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렇지만 이제 실제 적용하기까지는 좀 몇 가지 넘어야 할 과제가 있는데요. 예. 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그 빛에 반응하는 유전자 이걸 이제 뇌에다가 삽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유전자 조작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법적으로 허용이 안 돼 있습니다. 이런 법적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좀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. 예.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면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이런 뭐 트라우마나 뭐 이렇게 뇌성후 스트레스 장애나 뭐 이렇게 나쁜 파킨슨병 기억들, 네. 이런 걸 치료하는 데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. 예, 뭐 아까 이터널 선샤인에서는 뭐 연인과의 기억을 조절하는 그런 것이었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이런 기술이 언젠가는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지만 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고요. 오늘 잘 들었습니다.